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사건의 핵심 키맨은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 밑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을 했던 행정관이 있죠. 그 행정관이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를 비롯해서 아마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이 지원이 됐는지, 이상직 씨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키맨인데, 검찰에서 진술을 다 거부를 하고 있죠. 계속 소환되는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공판 전 정인 신문 신청을 해서 이것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열립니다. 공판 전 정인 신문이라는 것은 이 어떤 그 참고인이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그 참고인이 알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참고인이 검찰에서 진술을 회피했을 때 재판에 앞서서 이제 기소를 해서 공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공판 전이죠. 공판 전 정인신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에서 정인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정인신문을 법정에서 하죠. 재판관 앞에서. 그래서 이것은 검찰 조사 때는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게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되지만 그것과 달리 이거는 법원 명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도 출석을 해서, 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정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서 이 아주 핵심 참고인이 정언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출석을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지금 문재인 그리고 조현옥 그 청와대 인사수석을 했던 박스코 타이스타젯 대표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상직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조현옥, 박석호는 오늘 불참하겠다. 방어권 보장을 해줄 테니까 참석하라. 그래도 이제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자, 또 한 명의 키맨인 이상직 전 이스타 항공 회장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뭐 폭탄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YTN 기사로 오늘 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YTN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오늘 공판 전 정인신문 문재인 가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에서 공판 전 정인신문을 진행을 합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우석입니다. 신모 씨에 대해 공판 전 정인신문을 진행을 합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업무를 관리를 했고 문다혜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이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이 신 씨를 상대로 해서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가 2018년 타이스타젯에 그 채용된 배경을 이제 캐묻게 되고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할 방침이죠. 뇌물이 오갔다는 건 물론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신 씨가 수차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정인신문을 청구를 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정인신문을 할 수 있는데 검찰 조사와 달리 법원 명령에서는 이 법원 명령으로 진행되는 여기는 참고인도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거부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은 현재 수감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영상재판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 이상직의 입이 주목이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신우석 씨가 조국당에 있습니다, 지금. 이 조국당에서 뭘 하냐 하면은 사무부총장으로 있고 또 지금
재보선이 있죠. 재보선 후보자 검증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당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우석 씨는 그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뭐 보좌관 이런 것을 하다가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가서 친인척 담당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가 못 썼던, 민정수석으로 못 썼던 조국 당에 들어가서, 조국이 만든 당에 들어가서 당직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국이 그때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죠. 민정수석을 했으면은 친인척 관리와 또 검증, 인사검증, 이상직에 대한 인사검증 이것도 다 했어야 되고, 친인척 관리면 문다혜 이주 과정도 다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모른다고 했죠. 이상직도 모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서창호 대통령 사이도 모른다. 친인척 관리를 했으면서 그렇게 발뺌을 했죠. 자기에게 뭐가 파편이 튈까봐. 자, 그런데 자기가 밑에 데리고 있었던 친인척 관리를 했던 신우석 씨, 그리고 지금은 자기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우석이 오늘 정인신문을 하니까는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초조하겠죠. 무슨 말을 할까? 신우석이 무슨 폭탄 발언을 할까? 초조하겠죠. 그래서 조국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뭐 MBC나 한겨레 이런 데서는 이걸 또 다뤘습니다. 자, 한겨레 글에서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사가 검찰 언론 플레이로 문재인 수사 빌드업 조국의 예언. 자, 조국 입장에서 한겨레가 기사를 썼는데, 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의 기소 전 정인신문과 관련해, 뭐 정확한 용어는 공판 전이죠. 정인신문과 관련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신이 예상하는 상황 전개 양상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다. 일단 조국이 이제 오늘 2시부터 이 공판전 정인신문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미리 공개를 했다. 이제 짐작을 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늘 열리는 정인신문은 서창호의 타이스타제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기소 전 단계에 진행하는 신문 절차로 문재인 재임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시나무개 씨, 신우석입니다. 출석을 한다. 조국은 이렇게 씁니다. 조국이 정인신문과 그 후 어떤 일이 전개될지 예언 하나 합니다. 첫째, 검찰은 정인신문의 형식을 빌려서 그간 수집한 증거, 사진이나 진술의 일부를 검찰의 시각으로 구성하여 공개한다. 첫째. 둘째, 언론은 그러면 검찰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이 증거 조작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추가 취재에 들어간다. 셋째, 조국의 예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활용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공세를 벌인다. 왜 기소 전 정인신문이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잡혔는지 불문가지일 것이다. 추석 연휴 때 밥상머리 민심에 올리기 위해서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자, 한겨레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조국의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조 대표의 글을 요약하면 검찰이 기소 전 정인신문이란 절차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주변의 혐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흘리고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증폭되어 보도되게 함으로써 대중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특정 프레임 안에 가둬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언론 플레이 행태를 직접 겪어본 조 대표로선 검찰이 이런 노리는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미리 밝혀 김을 빼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천만에죠. 천만입니다. 이 조국은 오늘 정인신문 앞두고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이 수사 내용 뭐 이런 것도 믿지 마라. 언론 보도도 믿지 마라. 자기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완전히 겁을 먹었죠.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이상직도 모르고 서창호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밑에 있던 이 행정관이 그 신우석 씨가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또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있는 당 밑에 사무처에 지금 사무부총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죠.
여기다가 또 이상직이 조국은 이상직 모르는 사람 이랬는데 이상직이 무슨 또 저 감옥에서 증언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겁을 먹어서 앞으로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 믿지 마라. 이 이야기 하려고 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상직 특히 교도소 영장 출석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지금 초조해하는 그런 발로에서 어제 SNS에 글을 올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문재인, 이재명 방탄 동맹을 맺었다. 어제 그 양산에 찾아갔죠. 이재명이 쭉 이끌고 찾아갔는데, 자, 그 내용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커지자 문이의 방탄 동맹. 이재명은 문재인 가족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실드를 쳐줬고, 문재인은 재집권 위해서 지지층을 넓혀야 된다. 자, 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 양산회동.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 지금 이제 검찰에 불려가야 되는 거죠. 뭐 이재명 검찰에 여러 번 불려갔고, 재판 이제 1심이 10월에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검찰 수사는 흉기다. 정치보복이다.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다. 총선 때 불편한 기로 흘렸던 양측.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비명 행사를 시켰죠. 이재명의 공천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 시달려온 이재명. 딸의 영장에 피의자 적시된 문재인. 오늘은 피고인입니다. 사실상. 그 공판 전 정의신문에서. 그래서 검찰 정부의 공동 대응 나선 듯하다. 여권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50분 동안 문재인, 이재명이 만났는데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님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수단이 아니냐. 한 줌의 지지 세력. 여당 지지층을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죠. 한 줌의 지지 세력. 그걸 결집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문재인을 수사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 문재인을 찾아간 것은 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분석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 방탄동맹 뭐 이런 효과를 누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 이 문재인의 사법위기 이슈를 막 키워서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창까지 찾아가고 또 그 안에 무슨 전직 이 대통령 뭐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인가 이거 만들어서 자기 측근 이재명의 측근 그 7인의 소속이었던 김영진을 임명을 해서 이 이슈를 막 키우게 만들죠. 그러면은 문재인 이슈가 막 커지면은 이재명 본인의 1심 10월에 1심 2개 나오면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손절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희석을 시킬 수가 있겠죠. 좀 이슈가 크게 덮어버리니까는 전직 대통령 소환 이런 게. 자, 그걸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뭐 김부겸, 뭐 김동연, 또 뭐 김경수,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이 사람들 이제 친문을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문재인을 찾아가고 문재인을 위해서 대책위를 만들고 하면은 여기서 행동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이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양산에 찾아가서 무슨 뭐 정치 탄압이니 이 정치 보복이니 이런 이야기하고 여당 지지층을 한 줌의 지지 세력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권 관심은 일단 이제 추석 후에 문재인 일가가 출소한다는데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이 보자기에 꽁꽁 싸서 5천만 원 김정숙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직후에 5천만 원이 어디서 있었는지 그 5천만 원 꽁꽁 싸가지고 자기 비서에게 돌려보내서 평산마을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 자기 친구를 만나서 5천만 원을 건네줘라. 그리고 5천만 원을 건네주고 그걸 또
이 문다혜에게 좀 무통장 입금해줘라. 이렇게 막 이상한 그 돈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 5천만 원, 특히 출처. 이 5천만 원이 뭘까? 자, TV조선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척, 지인 통해 송금 논란, 뭉칫돈 출처는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죠. 금융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죠. 남의 통장을 그걸 통해서 돈을 딸에게 보냈으니까는 일단 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 자기 친구를 통해서 통장은 아니고 그 친구가 그 친구 이름으로 돈을 보냈죠. 물론 그 친구 이름 쓰고 뒤에 또 자기도 확실하게 하려고 김정숙 썼지만은 김정숙 씨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문재인 쪽은 거구 시위대 때문에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했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거 했는데 핵심은 현금 5천만 원인데 어디서 난 건지 금융 실명제를 위반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죠. 뭐 조국이나 윤건영은 무슨 뭐 거구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어서 막 이런 뭐 이상한 그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왜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왜 현금이 집에 있느냐? 5천만 원 현금 집에다 놔두었는데 없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때 청와대에서 막 이사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쓰다가 남은 돈, 그럼 그 돈은 뭐냐? 뇌물이냐? 아니면 특활비 잔금이냐? 이런 그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히 이 김정숙이 송금할 때 자신의 이름을 변기하도록 했지만 금융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명 거래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왜 차명 거래를 했을까? 돈의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이죠. 돈이 분명한 출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5천만 원의 출처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이게 만약에 특활비 잔금이면은 그리고 또 이게 5천만 원만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수사 결과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 이게 다급하니까 지금 이 문재인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저는 국민의힘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방어하느라고 막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하죠. 아무리 사법부가 하는 일이지만 이게 정치권과 직접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별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김혜경, 문다혜, 3여, 여성이란 말이죠. 3여 리스크에 대응 수위 고민하는 여당. 문다혜 뇌물죄, 김혜경 북한 유용, 각각 문재인, 이재명을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문재인 만나서 검찰이 정치 탄압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김건희 불기소 의견이 수심위에서 나왔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야당은 12일 날 특검하겠다 강행 그러니까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문다혜 김혜경의 죄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재강행을 주장을 하고 있고 문다혜 씨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 프레임을 꺼내 들어서 강공에 나서고 있어서 당내에서는 그 방어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방어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문다혜 씨 뇌물죄,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이혁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절대 필요한 일인데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이 상황에서 정치 분야, 오늘부터 정치 분야, 그리고 내일 외교 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 사회문화 분야 이렇게 쭉 열리는데 정치 분야에서든 뭐 사회 분야에서든 이 지금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이런 사법 리스크, 김혜경, 문다혜, 사실은 뭐 문재인, 이재명이죠. 이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오랜만에 보는 이준석 기사입니다. 이준석이 어제 무고 혐의에 대해서 2년여 만에 질질 끌다가 이제 무혐의 결론을 내고 나갑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여권 분열만 남기고 끝난 이준석 성접대 의혹. 검찰 2년여 만에 무혐의 결론. 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주장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을 당했죠.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 윤리를 열어서 품위 유지 위반이다. 중징계를 내렸고 대표적으로 이런 이준석 5차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소동을 피웠죠. 그때 그 내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나 하락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당대표 세력 싸움으로 대선, 지선 승리 견인한 연합이 깨졌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대선, 지선 승리를 견인한 연합. 이준석이 만약에 이준석 외에 다른 대표가 있었으면 더 수월하게 선거를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가출을 하고 그런 행태를 반복을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불변인 것은 이준석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김성진 씨 아이카이스트죠. 거기에 성접대를 받은 건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성접대 향응 금품 수수 그때 금품도 받았죠. 그거는 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 받은 거지. 그 사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준석 씨가 이 정치를 할 때 나중에 대통령까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이런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까지 받고 대전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탄핵하는데 같이 쫓아다니고 유승민, 김무성 쫓아다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꼬리표처럼 이준석에게는 붙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9월 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